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7구 1분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바빴다기보다는요, 유튜브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늘 쓰는 일기처럼 한두 번 밀리고 나니까 쓰기가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뭐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바빴다는 핑계가 아니라 안 찍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모집을 이제 좀 적게 하게 되면서 강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평소보다 좀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유튜브 하나 찍을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유튜브를 치고 있는 중에도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끊임없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 유튜브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또 바꿔먹고 열심히 찍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찍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AS 강의도 찍기로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순차적으로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제 책에 대한 그 AS 강의는 책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 후기 남겨주신 곳 주소를 알려주신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신문 좀 보면서 신문하고 관련된, 신문 기사와 관련된 또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그 기사 공부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뚜레쥬르가 CJ그룹의 제과점 프랜차이즈점 새 주인으로 어느 펀드로 갈 것 같다. 그래서 CJ그룹이 비핵심 사업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 CJ그룹이 뚜레쥬르를 시작했을 때 경쟁사인 파리바게뜨는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수원에 뚜레쥬르 1호점을 오픈을 했을 때 파리바게뜨 관계자가 다 와서 구경을 했다는 후문이 있었죠. 그런데 그 1호점마저도 문을 닫은 지가 애진작에 닫았습니다. 2007년, 8년 그쯤에 2010년 그 정도의 문을 닫았습니다. 1호점 입지도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뚜레쥬르는 그 옛날 오픈할 때부터 출점이 좀 그렇다, 출점에 대해서 좀 적합한 자리를 골라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파리바게뜨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샨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CJ였지 않습니까? 근데 CJ가 샤니 그룹에 지겠느냐 하는 어떤 그룹 규모를 보면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매장 전개를 하는 것을 보면 파리바게뜨가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관측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가 하나 괜찮은 게 떴습니다. 파리바게뜨 여기 좀 읽어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하면서요, 2000가구 법칙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빵집은 2000가구를 최소한 확보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2000가구를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자리, 1번 자리에 있는데, 2번 자리는 이렇게 파란색 점선 안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아파트를 약 700여 세대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 2번 자리에 빵집이 있다면 얘가 안쪽에 세대수 작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 2000세대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점점 대로변으로 나가고, 2000세대를 확보하게 되면 굳이 더 대로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더라고요. 좀 지도로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난광 하우스토리랑 그 다음에 오목천 1단지 아파트 2개 합했을 때 얘가 700몇 세대 되고요. 바로 이 자리에 그 옛날에 뚜레쥬르가 있었습니다. 700여 세대, 주변의 세대 다 틀어봐야 1000세대가 채 되지 않을 입지인데요. 이 자리에 뚜레쥬르가 있었죠. 지도로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죠? 지도가 아니라 로드뷰인가요? 로드뷰로 보면 아파트 출입구에 땡땡 프라자 건물에 위에 병원 있고 치과 있고 이런 건물 자리에 빵집이 있는데, 괜찮아 보이네. 아니죠. 그건 간판빨로 입지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결국은 이제 폐점을 하고 세입자도 바뀌고 이랬습니다. 이 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 2000세대의 업종인 빵집이 들어가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빵집이 2000세대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2000세대 또는 2000가구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월 매출이 6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대 인건비 한 15% 잡고요. 그 다음에 재경비 등등등 했을 때 점주 수익이 1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차익이 이제 점주 수입이 되겠죠.
한 700 얼마 되겠습니다. 700, 800 그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파리바게뜨가 하나 오픈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2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매장 크기별로 다르고 카페형이냐 아니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2억 정도는 들거든요. 아주 작게 잡았을 때 2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800만 원 수익도 넉넉한 편은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팔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00가구 앞에 2,000가구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매출이 2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야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도 할만하다. 근데 여기는 안쪽에 지도에 표시해 볼게요. 여기 안쪽 자리로 들어가서 이만큼 상권을 먹어서는 이제 2,000가구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죠? 그럴 경우는 이런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된다. 즉, 여기 보면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 파리바게뜨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권이 양분해서 파리바게뜨가 이쪽을 요만큼 먹는다.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안쪽은 파리바게뜨가 다 먹고 여기 사람들은요. 이쪽 사람들은 여기만 갖고는 빵집이 안 되니까 결국 여기 사람들도 전체적으로가 다 파리바게뜨 상권의 영향력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 2,000세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는 빵집이 문을 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길가 쪽에 있는 파리바게뜨 또는 그 큰 길가 쪽에 있는 경쟁점이 우세하게 됩니다. 자, 요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을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다 하고 보니까 쓴 사람이 저예요. 죄송합니다. 하도 조회수가 안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최근에는 동탄에 뚜레쥬르가 오픈하는 것들 보면은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B 자리가 뚜레쥬르인데 여기도 보면 세대수가 요 세 개 아파트 4개 단지가 1,200, 1,300, 1,000, 600, 4,100세대 상권입니다. 이 4,100세대가 상가를 이용하러 갈 때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앞에 뚜레쥬르가 있어요. 제가 매출 조사 같은 건 못했는데 이런 자리 정도면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래서 최근에 오픈하는 뚜레쥬르를 보면 2,000세대 입지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 없나 또? 여기도 보면은 뚜레쥬르 동탄 부영점이 있는데 700세대, 900세대 합하면 1,600세대인가? 이게 1,000이 920이 1,600에다가 700 더하니까 2,300세대 정도 되죠. 2,300세대 정도가 이렇게 뭉쳐진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뚜레쥬르가 있네요. 글쎄요, 이거 얼마 팔까요? 어디? 여기 오른쪽에 있다, 그죠? 여기. 그럼 제가 볼 때 이런 자리 뚜레쥬르 일매출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점포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뚜레쥬르 오픈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린상가 투자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2,000가구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파리바게뜨가 잘 되는 데가 좋은 자원 입지다, 좋은 상권이다. 그게 아니라 2,000가구 법칙에 들어가는 업종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의원급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술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0가구가 확보되어야 어떤 생존할 수 있는 업종들입니다. 자, 이 법칙을 잘 생각해 보시고 상가 투자하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